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자리에 서서 졸업앨범 사진을 찍었던 여고생. 그러나 그녀는 졸업식 날 학교에 오지 못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29일, 이다현 양이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에겐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말했다는데요. 그리고 집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의 한 대학가로 향했습니다. 카페와 식당 등이 밀집한 번화가입니다. 다현 양이 대학가에 도착한 건 낮 12시 40분경. 과연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요? 다현이가 최종적으로 CCTV상 확인된 거는 충대중문 근처인데 고시텔 주변입니다. 경찰은 다현 양의 행적이 끊긴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지목했는데요. 사실 봤죠. 건물 전체를 보고 CCTV 돌려보고 다 했는데 다현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여기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찍히지 않고 있죠. 여기 들어오기가 머릿속에서 이사 갔는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혼자 살다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갔다는 다현 양. 고시텔 주인은 왜 그녀가 근처에 왔다가 사라졌는지 영문을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라는데요. 그 즈음 고시텔에서 사라진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고시텔에서 사라진 남성은 올해 50살의 한 씨. 형편이 어려워 방세가 자주 밀렸다는 한 씨는 그동안 청소나 관리를 돕곤 했답니다. 다현 양이 고시텔에 지내는 동안 한 씨를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1월 29일 낮에 다현 양이 사라지고 다음날 새벽 한 씨가 사라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한 씨 때문에 힘들었대요. 계속 그냥 찝쩍거린다고. 전날에 들어와서 뭐 영화 다운 받아준다고 그것만 들었어요. 한씨가 산 고양이를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한테 준 것 같아요. 다현 양이 맡겼다는 고양이 사진이 한 씨의 SNS에 올라온 걸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고양이를 매개로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면 혹시 이번 실종에 한 씨가 연관돼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실종된 이모 양하고 한모 씨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있어요. 다현이가 그 한를 만나러 가겠다는 문자. 그 한 씨가 얘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뭐야 온다는 말을 받든지 기다리잖아. 안 온다는 왜 안 오느냐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실종 당일 다현 양이 만나려던 친구가 아무래도 한 씨였던 것 같습니다. 고시텔 바로 옆에는 카페가 있는데요. 1월 29일 카페 앞 CCTV에도 고시텔 방향으로 걸어가는 다현 양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텔 주인은 그날 다현 양이 건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시텔을 사이에 두고 그 다음 CCTV에도 다현 양의 모습이 없었는데요. 카페에서 고시텔까지 거리는 20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현 양은 카페를 지나친 이후 고시텔 주변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그 시각 한 씨의 행적을 알면 의문을 풀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못 봤어요. 차를. 그때 한 11시에서 11시 한 20분 사이요. 아침에 나오면 항상 내가 지하철 점검을 하니까. 다현 양은 12시 40분경 고시텔로 향했고 건물 바로 앞까지 갔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고시텔 입주민은 실종 당일 낮에 한 씨의 차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다른 학생들이 22시 30분경에 그 방해를 갔대요. 밥상을 넣어들어 갔는데 한 씨가 PC에 그냥 태연하게 영화를 보고 있더래요. 영화. 고시텔에서 한 씨가 목격된 건 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컴퓨터로 영화를 보던 한 씨. 그런데 밤 12시 넘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차가 움직인 것이 있어요. 자정 넘어 약 26분간의 밤 외출. 그리고 돌아온 한 씨는 약 4시간 후 짐꾸러미를 들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때마침 그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30일 날 새벽에 04시 한 45분인가 50분 그때 봤어요. 어디 가냐고 이 시간에 웬일이냐 그랬더니 명절 치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 그로부터 1시간 뒤 고시텔을 떠난 한 씨는 연휴가 끝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라진 한 씨의 행방을 쫓는 가운데 그가 의외의 장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청주를 떠난 지 2주 후인 2월 12일 이다현 양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한 씨가 인천의 한 공사장에 나타난 겁니다. 공사장 들어갈 때 이제 혼자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갔다가 그 이후 나온 행적이 없고 사망돼서 발견이 된 거고요. 자살로 지금 판명이 된 거예요? 저희가 봐서는 딱히 뭐 타살 혐의점은 그 자체로만은 보기가 힘들고요. 그의 죽음이 혹시 다현 양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 방면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한 씨가 범죄를 했을 가능성하고 다현 양이 가출했을 가능성하고 두 가지를 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느 하나 특정된 것이 없으니까요. 지금 입장으로는. 한 씨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건설기사를 다녔는데 그 기사가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 방에서 뭘 하는지 그 나중에 버리던 지금 이제 우울증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오래 겪었고. 고시텔 주인은 한 씨가 평소에도 위태로워 보였답니다. 20여 년 전 이혼했다는 한 씨는 자식과도 연락을 끊은 듯 했답니다. 월세가 몇 달씩 밀릴 만큼 생활고도 심했다는데요. 만약 한 씨가 신병비관으로 죽음을 택한 것이라면 다현 양의 실종은 한 씨와 무관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렵게 다현 양의 아버지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딪히는 거야 뭐 안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애들하고 세대 차이도 있지만 부모의 자식 간의 그 별다른 건 없었어요. 잘 지냈어요. 다현이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필요한 거 사주고 같이 점심 먹고 들어오고. 가출일 리 없답니다. 게다가 제가 봤을 때는요, 제 3에 누군가 개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절대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는 않거든요. 그게 차 안에서. 아무래도 사건에 휘말린 것 같답니다. 손에서 한 씨도 놓지 않았던 휴대전화가 택시 뒷좌석에서 유실물로 발견된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날도 다현 양은 끊임없이 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12시 40분부터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다현 양. 그 시각이면 다현 양이 고시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떨어뜨린 걸까요? 손님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나를 준 거지. 그러니까 나는 받아갖고 그냥 넣어놓고. 오후에 탔었나? 그거는 몰라요. 그 학생이 내 차에 탔는지 누구 딴 사람이 탔는지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택시 기사는 누가 언제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혹시 택시의 운행 기록표에는 단서가 남아있을까요? 그 시간대가 이때 같은데 428은 정반대편에 있었는데. 정반대편이에요? 네. 다현 양의 휴대전화의 메시지 확인을 멈춘 당시 택시는 다현 양의 이동 반경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운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현 양이 택시에 두고 내렸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현이 휴대폰을 그 수거를 했잖아요. 그 관련해 보니까 통화 내역이라는 게 다 지워져 있었어요. 그 복원을 시도를 했는데 복원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택시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기록이 삭제된 것도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고의로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지우고 다현 양이 타지도 않은 택시에 휴대전화를 버린 건 아닐까요?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 전에 보셨어요? 이거 사진 보여주더라고. 그런 사람 탄 거 기억이 나냐고 그래서 혼자 탔나 같이 탔나 여학생에다 탔나 물어보는데 뭐 전혀 뭐 모르는데 체면 수사도 철저하게 하고 그랬는데 뭐 나오는 게 없는데 뭐. 대낮에 여고생이 흔적 없이 사라진 걸 두고 갖가지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들려준 이가 있습니다. 이제 걔가 다현이라는 애가 없어진 게 저 금천광장에서 없었다는 얘기야. 그 광장에서. 금천광장이요? 예. 왜요? 몰라, 그 전화가 거기까지는 떴다고 형사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1시 몇 분이라고 들었어요, 늦게는. 실종 당일 낮 1시경 고시텔에서 약 6km 떨어진 광장에서 다현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그 아버지가 저기 뭐 목련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 49제라고 나한테 그랬거든, 그 전날. 게다가 그 광장은 고시텔에서 한 씨의 아버지 산소가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는데요.
묘지로 향하던 한 씨의 29일 동선과 겹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현 양은 왜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가출 수사를 할 때 중요한 요소가 이제 기간이거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을 나가도 5일 이내에 회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불미스러운 상황에 지금 휩싸였거나 지금 잘못된 결말로 문제가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불길한 추측과 의혹만 남긴 채 다현 양의 시간은 1월 29일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실종 다음 날 새벽 청주를 떠난 한 씨에게선 사망 전 미심쩍은 행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인천에 가서 55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 올라간 날, 점심 때. 청주를 떠나 한 씨는 곧바로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팔았는데요. 이때 차량 대금을 다름 아닌 이다현 양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다현 양의 실종을 모르는 듯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전원이 꺼져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초 통화한 것이 나온다. 이 통화 이익으로 봐서는 안 만났다 서로 같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연출이냐 아니냐는 수사를 해봐야 돼요. 경찰도 한 씨의 혐의를 의심하고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 야산과 저수지 등을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범죄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다현 양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누가 그녀를 집으로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붙들어 두는 걸까요? 활달한 성격이어서 잘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무단 결석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뭐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3학년 1학기 때 뭐 개근이었었으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움과 함께 불안도 커져갑니다. 그때는 막 극단 연막 생각까지 들고 자리만 정보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전해주고 싶죠. 가족의 바람은 오직 하나. 다현 양이 살아만 있어주는 겁니다. 청주에서 실종된 만 18살 이다현 양은 155cm의 키에 보통 체격입니다.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